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3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계묘월 임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명식 임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임수가 되겠고요. 임수가 태어난 배경, 즉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묘월이라고 하는 배경,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됩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일간 임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면서 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물, 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수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서 봤을 때 임수는 양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일 공부하게 된 계수라고 하는 것도 같은 물의 기운이면서 같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물입니다. 같은 수의 기운이긴 하지만은 임수라고 하는 것, 오늘 태어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개념,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개념이다. 같은 물인데 왜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바다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강이 있을 수가 있고, 호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용수가 있을 수 있겠죠. 음용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이 있을 수가 있겠고, 정화수가 있을 수 있죠. 또 뭐 정수기에서 나오는 정수기의 물도 해당이 되겠고, 각색의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게 되죠. 옹달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했을 때 이런 물이죠. 큰 물이냐 아니면 작은 물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탁수냐, 작은 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탁수냐 아니면 맑은 정수냐,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죠. 맑은 정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걸러서 물이 맑고 깨끗한 그러한 물을 갖다 정수라고 하죠. 그래서 정수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에 탁한 것을 걸러내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 놓는 여러 가지 물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준으로 나눴을 때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은 일단 양수인 임수는 큰 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에 탁하냐 아니면 탁하지 않느냐를 놓고 봤을 때 임수는 강이라든가 바다와 같은 그런 물이기 때문에 일반 물보다는 여러 가지 부유 물질 같은 것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정수라든가 음용수 같은 경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탁한 물이 아니라 굉장히 깔끔한 깨끗한 물이죠. 정화수라고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티 없이 투명한, 맑고 투명한 그런 물을 바로 계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임수는 큰 물로 보기 때문에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 같은 큰 물 아니면 강호수 같은 큰 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면에 작은 물,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합니다. 우로수라고 표현을 하죠. 우로수.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작은 비 하면 뭐 장대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슬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뭐 보슬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말했던 정수의 물이라든가 정화수 같이 맑고 깨끗한 물, 이런 것들을 계수, 음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도 맑고 깨끗해야 수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계수도 당연히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더러워지면 안 되지만 그 둘을 나눠 봤을 때 조금 탁기가 있느냐, 탁기가 없이 맑으냐,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임수보다는 계수가 더 깔끔하고 더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임수인 양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고 큰 바다라든가 강, 호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임수는 신왕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임수의 특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이렇게 충분한 성질을 나타낸다. 즉 임수가 충분한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범람한다 아니면 파도가 치거나 쓰나미가 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범람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면 그 일대 엄청난 손실을 입히게 되죠. 그래서 임수일간은 신왕했을 때는 그 왕했을 때 충분한 그런 성질을 갖다가 통제, 제어함이 필요하죠. 이때 필요한 것이
것이 바로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된다. 즉 뚝을 쌓거나 아니면 댐을 막거나 아니면 바다 같은 데서는 뭘 말하죠? 방파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임수가 충분한 성질을 통제시켜 주어야지만 임수를 내가 쓸 수 있는 것이지, 너무 강한 것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파괴의 신이 되는 것이지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도 100km, 200km, 300km 기술이 발전하면 10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것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차가 100km, 200km, 1000km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그 속도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치, 브레이크 장치가 있다는 전제로서 그 속도를 내가 쓸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임수라고 하는 것도 왕했을 때는 그러한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지만 그 임수를 내가 쓰는 것이지, 그걸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임수는 왕한 임수를 갖다가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토는 왕하면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을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보좌해 주는 역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임수일간이 신약하면 이때는 무토를 쓰기보다는 인성인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금 중에서도 경금이라고 하는 편인이 있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정인이 있을 수 있는데, 편인은 경금보다는 예를 들어서 정인은 신금이 좋다.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무조건 정인이 좋고 무조건 편인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경금을 쓰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가 좋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역학 공부방 이렇게 같은 데 이제 제가 가끔 댓글 같은 거 다는 경우도 그래요. 저는 이제 아는 만큼 이제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이거는 정인이라서 어쩌고, 편인이라서 어떻고, 그 다음에 격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딱 어떤, 이 명리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개념으로 딱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명리는 그렇게 수학 같은 개념으로서, 너무 옹고집스럽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명리학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원칙은 유지를 하되 사주라고 하는 것은 격에 따라서 또는 어떠한 영향, 대운이라든가 세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사는 환경에 따라서도 사주는 조금씩 융통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사주는 좀 넓게, 폭넓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묘월은 봄이죠. 봄.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원래 인묘, 진월이 모두 봄이긴 하지만은 인월은 초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겨울과 맞닿아 있어서 좀 춥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진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춘이라고 해서 이제 진월만 넘어가게 되면 여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온기가 좀 강하죠. 가장 봄은 바로 이 묘월의 중춘이 가장 봄을 대표하는 계절이 되면서 또 봄에 대표하는 오행 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묘진 동방목이라고 해서 목왕절이 되는데, 특히나 묘월 같은 경우가 바로 목의 제왕지가 됐죠. 보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12달 중에서 가장 목이 왕한 거에 바로 이 묘월이다. 인월도 목이 왕하죠. 인월도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인간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왕한데 가장 왕한 것은 묘월이 가장 왕하다. 단 인월은 그 본기가 간목이 되는 것이고요. 묘월은 그 본기가 뭐가 된다? 을목이 그 본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은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 본기가 을목이기 때문에 저건 상관이 된다. 성향 차원에서도 식신격인 성향하고 상관격인 성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내가 발산하는 기운이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생목해서 내가 발산하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상관은 좀 그 발산하는 정도가 거칠고 강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관격들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옛날 같으면 여자가 상관격이면은 별로 좋지 못하다, 여자가 기가 세가지고 남편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은 요즘 같으면 여자도 상관격 중화만 잘 단다라고 하면 남녀 불문해서 상관격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다? 지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문제가 뭐냐면 상관격들이 원체 성격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 왕한 상관을 적절히 조절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 저것을 조절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격만큼 대통인 사주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야생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칩니다. 거칠어요. 그 거친 말을 갖다가 어떻게 조련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왕한 야생마의 기운을 내가 쓴다라고 하면 진짜 천리를 하루에 달릴 수 있는 적토마를 만들 수 있지만은, 그걸 못 쓴다라고 하면 말 뒷발에, 야생마 뒷발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격들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절만 잘 할 수 있다, 중화만 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매우 좋은 사주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관격은 좋고 편관칠살격은 나쁘다, 아닙니다. 대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정관격보다 오히려 칠살을 잘 쓰는 사람들이 더 아싸라고, 더 멋있는 사람이 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어떻게 중화를 잘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묘월은 목이 왕한 반면에 수는 묘월에 뭐가 되죠? 사지가 됩니다. 인월의 병지, 묘월의 사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진월은 이제 뭐 묘지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월의 병사 묘지를 행하기 때문에 수는 고갈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쇠잔해진다, 쇠갈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가 왕했을 때는 무토를 쓰는 것이 기본이지만, 임수가 인월, 묘월 이럴 때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약하고 식상이 왕해서 왕한 식상이 임수의 기운을 설기해 가기 때문에 인묘월의 임수는 무토를 쓰기는 매우 어렵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일간이 신약했을 때는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죠. 금생수하여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이 좋으냐 신금이 좋으냐, 인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금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인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 본기이기 때문에 그 간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경금으로 통제하지만은, 묘월은 그 본기가 을목이기 때문에 을목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경금보다는 신금이기 때문에, 인월의 임수는 경금이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묘월의 임수는 신금이 더욱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 단 천간에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정도의 통근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묘월의 임수 상관격에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지지로 다시 해수라든가 자수 등을 이렇게 봐서 일간 임수가 왕해지는 경우에는 무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묘월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달랑 인성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러니까 무토를 쓸 수 없고요. 그냥 묘월에 재성인 화를 봐서 상관생재, 식신생재 하게 되면은 그나마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임수는 왕하면 무토, 약하면 경금이라든가 신금인 인성을 쓴다라고 하는 것, 특히 묘월은 경금보다는 신금을 써서 일간을 생조해주고 목을 억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간 임수가 다시 지지로 해수, 자수 등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간이 왕해졌을 때 무토를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토를 쓰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정의를 해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임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이라고 하는 것은 격과 국을 말하는 것이고,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반에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에 있는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 음에 해당되는 음목이 되죠. 지지로 인목이 양목이 되는 것이고, 지지로 묘목은 음목이 된다. 그래서 일간은 양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는 음에 해당이 되죠. 양대 음에 해당이 되는데 수생목하게 됩니다. 수가 목을 생하는 거니까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생자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하는데, 식신과 상관을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이라든가
양대 양 이렇게 되게 되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라든가 음대 양 이렇게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관이라고 하니 오늘은 양대 음의 관계가 되면서 수생목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이것은 식신격이 아니라 상관격이라고 표현하고요. 원령 자체 묘월은 목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도 어떤 상관, 진상관 격에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수목진상 관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하게 되면 설기태과가 된다 또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진상관격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 약하면 식상도 감당할 수 없고요. 일간이 약하면 재성도 감당할 수 없고 일간이 약하면 관성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왕해야지만 식재관을 모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거나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상관격, 특히 진상관격은 비경겁제인 수를 보는 것보다는 인성인 금을 보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특히 신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목진상관격이 인성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상관 패인이다 내지는 이 자체를 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관, 패인, 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관격들은 특히 진상관격들은 인성을 봐야 된다. 이것은 이제 모든 일간들이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목화진상관격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진상관, 그 다음에 화토진상관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토금진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고, 금수진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고 지금 말했던 수목진상관, 수목진상관격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상관격들은 인성으로 패인하여 상관 패인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놓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딱 예외가 있는 것이 바로 금수진상관격은 인성을 보는 것보다는 뭘 보는 것을 좋아한다? 같은 비견겁제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여기서 금수진상관격은 경신금이 해자월에 태어나서 금수진상관격이 되는데 경금과 신금은 인성이 토를 보는 것을 왜 싫어하냐면 경금과 신금은 토를 보게 되면 오금이 되거나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금, 신금은 일간의 특성상 진상관격이 된다 하더라도 인성인 토를 보는 것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5가지 진상관격 중에서 유독 금수 진상관격만큼은 부득이 예를 들어서 비견겁제인 금이 없을 때는 인성을 쓸 수 있지만 만약에 금이 있다라고 하면 인성인 토보다는 금을 보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면 수목진상관격에 금을 보게 되면 상관패인하에서 사주 자체가 아주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일간이 다시 왕해지면 무토를 쓸 수 있지만 일간이 왕해지지 않으면 무토를 쓰는 것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인목이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묘는 상관이 있다. 뭐 식신과 상관이 또 혼잡되어 있다 이런 말은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목왕절인 묘월에 임수일간이 약한데 다시 식신을 보게 되면 식상이 왕해지게 되고 식상이 왕해지는 만큼 수는 목에 의해서 설기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간에 개수가 있고요. 연간에 임수가 있지만은 이 임수 개수 비견겁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경할 때는 금이 있어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목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한데 비견겁제인 수가 있으면은 물론 일간 자체에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목을 생각하는 그러한 또 패단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진상관격들은 비견급제를 보는 것보다는 인성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간도 마찬가지고 월간, 연간에 있는 임계수도 지지에 뿌리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 되는데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신금을 이렇게 봐서 임신일주가 됩니다. 이거 어떤 분들 이 신금하고 임목하고 인신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인신충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건 인신충으로 돼서 좋지 못하지만은, 이건 떨어져 있으니까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충으로 보지 않고요. 또 어떤 분들 이걸 또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묘가 있으니까 이건 묘신이 암합한다, 묘신 암합이라고 하죠. 암합해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묘신 암합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에 있는 봉기가 경금이죠. 경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묘에 있는 봉기가 을목이 됩니다. 을목. 그래서 이 을경이 서로 합한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해서 나쁘다라고 하면 일간 임수가 약한데 신금 보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뜻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금을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충이 됐다 아니면 묘신이 암합한다 이런 것은 그렇게 생각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신금 하나 본물로 인해서 일간과 비견겁제가 다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경우의 상황에 따라서는 무토를 쓸 수도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볼 것인데요.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아까 뭐 인신충 그런 거 되지 않고요. 묘신암합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자, 경자시가 되면 신자합이 되죠. 원래는 삼합이 돼서 신자진, 삼합이 돼서 수국, 신잔진이 아니고요. 신자진이 되겠죠. 수국이 돼서 수가 왕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묘월이라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오히려 더 왕해지는 신강사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바로 무토를 쓰고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뭐 해줘야 된다? 보좌해주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데, 원국에 무토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도 인중에 있는 무토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제 그 초자 되시는 분입니다. 인중에 있는 무토 쓰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여서, 인중에 무토를 쓰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묘목은 승목이기 따라서 그렇고, 인중 간목으로서 왕수 수의 기운을 설기하고요. 인중병화로서 뭐 해줘야 된다? 조후해야 한다라고 하는 국세로 봐야 됩니다. 선생님, 묘월이기 때문에 저기 조후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아니죠. 아무리 묘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는 것은, 한여름 4, 5묘에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져서 삼복생한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절이든 간에 금수, 겨울 자체는 어차피 수가 왕해서 그렇지만은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게 되면 한기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계절이든 간에 조후의 필요성 그때는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해가 있습니다. 신해 시가 때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자시만큼이나 이 임수 일간이 왕이죠. 그 다음에 뭐 개수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똑같습니다. 인중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그 다음에 인중병화로서 뭘 해야 된다? 조후해야 된다. 이거 인신충이 됐다라고 하면 인중 간목을 못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데, 이것을 충으로 보느냐 충으로 보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충이 되면 얘가 깨져 있는 것이고요, 충이 안 되면 얘가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는지 뭐 알아서 보시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 저한테 배우는 분들은 이건 인신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데, 인신충이 되는 것은 이 경우에는 인신충이 됩니다. 이거는 연지에 있는 인목하고 인신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시에 있는 요 인목하고 인신충이 되죠. 그러면 인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신금도 깨지기 때문에 천간에 임수세계 개수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수가 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제가 이민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 임인시 있을 때 천간에 임수 4개가 있다 하더라도 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천간에 있는 임수 3개 개수 하나가 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충돼서 얘가 깨지게 되면 천간에 있는 것들은 뿌리를 잃은 것이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업을 겉으로는 뭐 엄청나게 삐까뻔쩍하게 막 해놨는데 자금이 없어서 개점 휴업하고 있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묘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약할 것 같지만 이건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금도 아직 살아있고요, 진토가 관성이기는 하지만 수의 고지이기 때문에 뭐 수가 여기 임묘에서 수가 약해진다 이런 헛소리는 필요가 없고요. 이건 일간 임수가 왕한 겁니다. 더해서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도 왕하죠. 자,
인묘진 방합까지 형성됐다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목도 왕하지만 수도 세력이 있다. 용신은 역시 당연히 이 금이 있어야지만 왕목을 다 감당할 수 있겠죠. 신 중에 있는 경금이 용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 운세는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왜 좋으냐면, 이 사주가 화가 매우 약합니다. 인중병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용신은 신금이라 하더라도 운은 목화, 화운을 보는 것이 좋다.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용신이 금이면 운은 토금운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용신이 금인데 운은 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꼭 이렇다라고 하는, 제가 그런 틀을 버리라고 했던 경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수가 이렇게 좀 되어 있으면 수가 많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이거는 화운을 금이 수의 근원이 되니까 용신은 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화운을 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사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사신합수가 되죠. 지지육합입니다. 사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수가 굉장히 왕해지죠. 그러면 운으로 어디가 된다? 이 또한 화운을 가는 것이 좋다. 반면에 이제 병오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병오시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묘월에 임목까지 있는 상태에서 오화까지 있죠. 오병화 투출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걸 군비쟁지 이렇게 봐서 안 좋게도 보시겠지만은, 이거는 화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금수운으로 가도 화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물론 쟁지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긴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화운간 금수운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바로 묘월의 임수가 임목까지 있는 상태에서 신금 2개의 임수개수까지 봤기 때문에, 묘월의 임수가 오히려 신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시간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그런 국세가 된다. 이거 용신, 무토가 용신인 거고요. 화병화로서 저 무토를 갖다가 보좌해 줘야 되는데, 인중병화를 취용해서 무토를 보좌해 줘야 된다. 화토운이 이 사주는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